갑자기 주어지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주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제가 던져질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글을 잘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각을 유연하게 갖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중학교 수행평가 도대체 뭘까? 어떤 개념일까? 국어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행평가가 실시가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행평가로 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져 왔죠.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적 산출이 이루어지는 수행평가가 진행이 돼서요. 1학년 때부터 수행평가를 성실하게 잘 준비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내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텐데요. 수행평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영역들이 출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것은요,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수업 시간에 직접 관찰한다 라는 것이겠죠. 수업 시간 안에서 모든 수행평가를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인데요. 이 수행평가는 교과협의회라고 해서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 선생님끼리 모여서 각 학교의 과목별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교과협의회에서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행평가를 결정합니다. 수행평가의 영역, 또 요소들, 방법과 횟수,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배점의 세부 기준 이런 것을 교과협의회에서 정해서요.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는 것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통과를 하면 그 수행평가를 그대로 치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아마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이 어떤 비율로 나오는지, 수행평가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학교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교과목의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평가하는 과목이 있죠. 바로 음악과 미술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은요, 수행평가가 100% 평가를 정한다는 것. 수행평가는요, 시험 형태로 모두 다 같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라는 형태의 지필평가로 절대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일제히 나눠주는 지필평가로는 평가가 안 되고요. 다만 영어 듣기 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어 듣기 평가가 일제 수업의 성격이 강하다. 수업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성장을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아서 듣기평가를 수행평가로 적용을 안 하는 학교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과제로 내줘서 집에서 수행평가를 해오는 것으로 수행평가를 대신하지는 않고요. 수행평가의 방법은 프로젝트, 관찰법, 역할극, 토의 토론, 포트폴리오, 구술, 글쓰기 연구, 실험 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잘 꾸려나가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는데 마땅한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고요. 수행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과정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각 과목의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에 결과를 학생 본인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 면밀히 어떤 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니까요. 아이가 이 부분은 내가 용납하기라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에 대비해서 모든 수첩에 정말 꼼꼼하게 적으세요.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 부분에서 무엇이 미흡했고 이래서 아이한테 보여줬을 때도 아이가 아 맞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었지 라는 것을 수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 말만 듣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가 확실히 아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아이하고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의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점수는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에서만 실시를 하되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점수를 어떻게 부여할지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하는데요. 기본 점수가 50점 만점에 45점 이렇게 되면 성적이 너무 훅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 과도한 기본 점수 부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모든별 활동을 통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든별 평가는요,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생 개개인이 그 모둠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같은 모둠이 모두 같은 점수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한 친구하고 그냥 무임승차한 친구하고도 똑같은 점수를 받아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수행평가 안에서도 부분 점수를 통해서 개별로 그 기여도와 노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실연을 통해서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요, 가급적 아이들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학교의 성적관리 규정은 뭘까? 수행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년 수행평가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미리 고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시기에 어떤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체크해 두셨다가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수행평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학교마다 정말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국어를 예를 들어서 중학교 수행평가 한번 살펴볼게요. 3학년 국어의 예시입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영역은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 국어의 영역과 문법, 문학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수행평가가 제시가 됩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요, 토론이라는 주제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모둠에서 토론 내용을 듣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는지, 내 생각을 잘 말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둠별로 TV 토론 영상을 찾아보고 그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해 봅시다. 이런 수행평가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TV에서 토론을 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토론 영상을 보고 논제가 무엇인지 찬성과 반대의 영역에서 어떤 근거를 대서 토론을 하는지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수행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읽기 영역에서는요, 다양한 글을 읽고 그것에 대한 수행평가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글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해 보는 것. 관점이 다른 두 글을 읽고 그것을 카드뉴스나 광고로 만들어 보는 것. 이런 유형의 수행평가가 해당이 됩니다. 읽고 나서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얼마나 파악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하는 수행평가가 해당이 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모둠별로 책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읽은 부분을 요약하고 나서
읽으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모두모들과 함께 떠나가는 수행평가, 예시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쓰기 영역에서는요, 다양한 보고서라든지 발표문, 주장하는 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게임이 청소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글을 써보시오 라는 수행평가 예를 들어 제시해 볼 수 있겠죠.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좋은 영향이다 하면 그에 맞는 주장과 근거들을 써내려가는 글쓰기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글의 주제를 잘 계획했는가, 근거를 충분히 수집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했는가,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했는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행평가에 임했는가, 이런 과정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문법에서는요, 3학년에서 배운 다양한 문법 영역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지를 수행평가를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음체계 정리하기, 모음체계 정리하기 이런 것처럼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확하게 써내려가는 과정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모음을 분류 흐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단모음 사각도를 완성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지식적인 부분을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지를 평가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문학에 대한 수행평가가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이 있죠. 시 쓰기, 감상문 쓰기, 인터뷰하기, 작품 해석하기 이런 영역들이 이 수행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시를 읽고 시적 화자와 비슷한 사람한테 편지 써보기, 이렇게 주제가 굉장히 재미있죠. 작품 속 인물과 가상 인터뷰하는 수행평가. 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더 재미있고 유쾌한 수행평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행평가 평가는 어떻게 할까? 가상의 인물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요, 인터뷰 내용이 그 인물의 삶과 그 인물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하는 질문을 뽑았는지가 평가 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질문을 던졌는지도 보고요. 오늘날의 생활과 연결지어서 그때의 작가의 삶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질문도 들어갔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은요, 수행평가란 과연 무엇인가 아주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내용과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국어문제 예시를 통해서 5가지 분야에서 어떤 수행평가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혼자 글쓰기나 다양한 표현하기를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주어지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주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제가 던져질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글을 잘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각을 유연하게 갖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생활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수행평가의 글감을 모으고 글감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가족 식사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점, 다양한 문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수행평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